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예,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백문백답 27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짝 고품격 안 했어요. 고품격. 예, 제가 살짝 고품격 매너 토크쇼 백문백답 27번째 질문. 두둥. 밥만 잘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영양제를 꼭 먹어야 되나요?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받는 질문이거든요. 예. 유희성 사장님 네. 혹시 메나테크 만나시기 전에 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말을 전형적으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아니 많이 먹어 병 나지 덜 먹어 병 안 난다. 그러니까 들만 먹으면 된다. 그래서 사실 덜 먹었었어요.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는데 신기한 현상이 뭐냐면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데 97kg예요. 몸무게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의아했고 몸은 계속 아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게 뭔가 균형이 깨지면 덜 먹어도 몸이 빠지지 않고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밥만 잘 먹으면 된다는 말에 오류가 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언들 있잖아요. 그게 시대적 배경까지 이해해야 되는 게 못 먹고 살 때, 못 먹어서 병들이 막 나고 힘들 때는 진짜 그때는 밥만 먹어도 대부분이 해결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은 아주 못 먹던 살때 시대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못 먹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금 못 먹고 사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제는 과잉돼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좀 오류가 있고 그렇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그래서 막 통풍으로 쓰러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유를 몰랐는데 이 말을 너무 믿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엄마 입장이니까 이왕이면은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적에 이유식을 만들 때 제일 많이 영양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뭐 유기농으로 된 것들, 뭐 무항생제 소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노력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하는데 막 이렇게 갈아서 먹이고 하면서도 이게 과연 최선일까? 이게 영양적으로 나는 밸런스를 맞춰서 한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이 아이에게 부족하진 않을까? 이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고요. 이 메나테크에 와가지고 영양에 대해서 또 공부하게 되면서 좀 깨지기 시작을 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뭐 비타민 A라고 봤을 적에 예전에는 뭐 복숭아 2개 정도면은 해결이 됐던 것들이 지금은 그게 안 된다. 그쵸. 이게 뭐 2개에서 4개 이런 정도가 아니라 50 몇 개를 먹어야지만 그 부족했던 것들이 이제 채워진다. 그리고 또 어떤 책에서는 현실에서 필요한 과일과 야채에서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뷔페 접시로 8접시 이상을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잘 먹지도 않는데 잘 먹이기도 어려운 이 시점에 우리 아이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잘 영양을 섭취할 수 있을까? 야채를 어떻게 8접시를 먹어요? 그러니까요. 잘 안 먹는데 과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영양을 섭취를 해야 될까? 뭐 아이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고민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야채를 많이 먹이기는커녕 야채를 조금이라도 먹이기가 좀 쉽지 않은 네.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사람들이 잘 먹는다고 하는데 과연 잘 먹는가? 저는 유희성 사장님 식생활 보면 한 끼 먹는다고 하지만 주로 보면 남들이 먹다 남긴 음식들 심지어 이렇게 잘 덜어 먹은 거 먹고 주워 먹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이제 음식이 아깝다고 남은 음식을 저장했다가 또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최악의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귀한 자식들한테 엄마들이 남은 밥을 주지 않았죠. 새로 해서 줬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치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 먹다 남은 음식 아깝지만 그건 버리면 자연계에서 더 좋은 영양소로 우리한테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깝다고 먹게 되면 내 몸엔 독으로 다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무엇을 먹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필수 영양소라는 걸 공급받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 속에 영양 성분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유희성 사장님 말씀대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골고루게 조화되어 있는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많은데 비타민과 미네랄이 적은 음식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엄마가 정성스럽게 아이들한테 이유식을 해주고 하는 건 좋지만 지금 농업 환경 자체가 바뀌었고 토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를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공급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로 들면 저는 이런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보조식품은 기능성이 있고 뭐 보충제 개념이 있어요. 보충제는 부족한 걸 채우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몸에 좋다는 것보다는 이 필수 영양소 성분이 많이 든 비타민과 미네랄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채워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는 충분한 영양소만 채워주면 아이들이 성장하거나 그 활동하는데 건강을 유지하는데 충분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비타민과 미네랄을 정말 꾸준히 챙겨준 것 같아요. 식탁에서 밥 먹자마자 그 접시에다가 비타민제, 미네랄 제제를 나름 제가 좋다는 걸 선택해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섭취해 왔는데 이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우유를 연달아 먹거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뭐 영양제를 먹거나 그런 적이 없고 그냥 단순히 비타민, 미네랄을 채워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2인데 중2짜리 아이는 키가 이제 176 정도 되니까 큰 편이죠. 176 정도면 중2에 유전의 힘 아니에요? 주변에요? 예? 아빠도 그거 크고 사장님 크시니까. 아빠도 크고 그렇진 않죠. 저희 부모님은 되게 작으신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유전적으로 한계는 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영양 밸런스만 맞춰주면 유전적인 요소보다 조금 더 클 수 있거든요. 최대치까지 클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세대는 엄마 아빠보다 또 크겠죠. 다음 세대는 그 엄마 아빠보다 또 크니까 점점 키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좀 아이들한테 먹거리, 그러니까 좋은 거 챙겨주면서도 항상 그 시절, 그 옛날에, 그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인천선 남대문에서 예전에 보따리 장사가 있었어요. 보조식품 같은 거. 그럼 그때 주로 이제 원기소 같은 거죠. 우리 집에 원기소라든지 그런 영양제가 끊임없이 이제 수입해 들어온 것들을 그 저희한테 그 먹게끔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모님보다 훨씬 크게 됐고 그 당시 평균보다는 저희가 항상 큰 편에 속했던 거고 저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영양 성분을 공급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도 지금 학년에 비해서 컸고 또 중요한 건 키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키가 크면 체력이 그만큼 따라와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키는 큰데 체력이 안 따라오죠. 그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올바른 영양소를 채워주다 보니까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키도 한 176 정도 되지만 턱걸이도 50개 정도 하는 체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와. 이게 사람은 내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만 충분히 들어온다 그러면 충분히 성장하고 충분히 건강을 유지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 전에 한계도 조금 보완된다. 당연하죠. 예. 아니 그 시대에 건강식품을 드셨을 정도면 굉장히 좀 사는 살던 집 집이에요. 살던 집. 좀 사는 좀 집이셨어요. 살던 집이었어요. 예. 예, 좀 살던 집이었습니다. 살던 집이었어요. 예. 유희성 사장님은 예, 아니, 하실 말씀. 아, 그러게요. 그 아이들 저는 이제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 중에 아이들 좀 이렇게 입이 짧다 그러죠. 음식 못 먹는 그런 아이들 케이스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것도 영양 부족,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편식을 한다 그러면 편식을 고쳐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애를 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의지력으로 편식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영양 부족으로 오는 일종의 그걸 뭐라 그러죠? 기능이 떨어진 상태. 어떤 기능이 떨어졌냐면 요즘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게 된 거는 뭐냐면 아연이라는 미네랄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충분히 있으면 식물이 그걸 흡수해서 사람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토양 속에 아연도 부족해졌고 또 아이들이 예전처럼 식물을 많이 먹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성장도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미각이 떨어져요. 미각이 떨어지면 과일과 야채를 먹었을 때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달고 맵고 짠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아연을 저희가 정말 많이 경험하는 거지만 아연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어느 순간 아이들의 미각이 돌아오니까 인스턴트를 안 먹는 건 아니지만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챙겨 먹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한텐 아이의 편식에 대해서 다구치기 아니고 아이도 입맛이 안 느껴지니까 맛이 없는데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는 억지죠. 그런데 영양을 채워주면 그 부분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우리가 아플 때 미각을 잃거나 맛을 잃어버리는 게 그런 맥락에서 같은 맥락인가요?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이 요리를 잘하다가 어느 순간 갱년기가 되면 간이 안 맞죠. 왜냐면 갱년기가 되면 아연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각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 요리 맛이 왜 이래 이럴 게 아니고 뭘 챙겨드려야 되겠어요? 아연을. 종합 영양제를 챙겨드려야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는 밥만 잘 먹어도 되는 게 아닌 시대가 된 거네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잘 먹는 것도 아니고 영양소가 편중돼 있으니까. 그나마 잘 챙겨 드시면 괜찮은데 잘 챙겨 드시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식품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저희가 그냥 말하면 믿기 쉽지 않겠죠. 근데 이게 맥거번 보고서로 그래서 대대적인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1970년도에 미국 정부에서 당황하게 된 겁니다. 왜냐면 미국이 그때 가장 부강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먹거리가 넘쳐났고 굶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또 기술도 발전되니까 예전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약도 충분히 많았어요. 근데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의료비 지출액이 4배씩 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대로 가다 국가가 파산하겠다. 근데 왜 이런 환경인데 아픈 사람들이 더 늘어났냐. 그래서 조지 맥거번 상원의원 그러면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상원의원 중에 손꼽히는 분이시고요. 민주당에서는 가장 그 정의를 나타내는 선한 그 의원으로 꼽히는 분이고 이분하고 더불어서 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과 두 분이서 책임을 맡게 된 거. 이걸 좀 원인을 파악해 달라.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해서 30개국에 270여 명의 학자를 동원해서 2년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5,0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제출했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 내용이 충격적이었고요. 1977년도 1월 4일 날 정확히 미국 의회에서 우리 국회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에서 이 맥거번 상원이 이 내용을 발표한 겁니다. 근데 그때 얘기했던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대병들은 음식을 잘못 먹어 생기는 식원병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가 멸망한다고 얘기를 했던.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그분이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뭐가 잘못됐냐?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크게 필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영양소가 있고 비타민, 미네랄 같은 또 필수 영양소들이 있는데 이게 농업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토양에서 이것들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만으로는 이제 영양 성분을 채우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조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한테는 저는 기능성, 그러니까 기능성 홍삼이라든지 이런 보약 같은 거는 꾸준히 평생 먹긴 힘들지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보충할 수 없는 필수 영양소들은 늘 평생 살아가면서 보충해 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날짜까지 기억해. 1월 4일. 나 거기서 깜짝 놀라고 있어. 1월 4일. 따로 공부하시고 오신 것 같진 않은데 항상 이 건강 쪽으로는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와, 깜짝 이런 놀랐어요. 부분에서는 뭐 예, 사람들은 수치와 근거가 없으면 믿질 않기 때문에. 제가 적었거든요. 조지 맥거번 씨와 에드워드 케네디 케네디. 씨의 5,000페이지에 달하는 1월 4일. 예, 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만 잘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영양제를 꼭 먹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유희성 사장님께서 영양이 불균형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상이 발생하는 거다. 그리고 나 또한 잘 먹어서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만 먹고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더라. 근데 배재현 사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게 밥만 잘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밥을 잘 챙겨 먹을 수도 없는 세상일 뿐더러 그 밥 안에 영양소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조식품을 먹어야 된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미국에서 그런 보고서들 그리고 지금 영양소 실제 함유량 가치들이 정말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밥만 잘 먹어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 밥은 별도로 보조식품을 따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예, 이것으로 예. 정리를 좀 해보고요.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편집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조금 쉼표를 좀 줘야 되거든요. 네. 네. 자, 고품격 매나 토크쇼 백문백답 28번째 질문. 두둥. 좋은 영양소
선택 기준은 뭔가요? 이 질문이 바로 이어서 왔습니다.